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엑셀 교재 90페이지 피벗 테이블 예제는 제3작업 폴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작업이 정렬과 부분합 그리고 피벗 테이블 이렇게 두 개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자, 이 피벗 테이블 예제를 열어보면요, 밑에 예제가 되게 많네요. 네. 문제 유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엑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능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테이블을 만들어내는데, 테이블이라는 게 이런 거죠. 가로 항목, 세로 항목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가로 항목과 세로 항목으로 분석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점별, 품목별 합계를 구해야 되겠다. 그 데이터가 어떻게 입력되어 있든 간에 그를 지점별, 품목별로 바로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가로 방향으로 지점을 나열하고 세로 방향으로 품목을 나열한 다음에 표 양식을 만들어 놓고 마우스 몇 번 까딱까딱 하면 지점별, 품목별 집계표가 금방 나와버립니다. 매출장이 지점하고 분명히 입력된 매출장 장부가 있다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쪽 교실에서 이쪽 1교실에서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그 마장에 있는 마장인가요? 양지 쪽이라 그래요. 마장 끝인가 봐요. 거기에 그 물류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물류 회사하고 2000 일자리 센터하고 굉장히 지금 한 7, 8년 동안 지금 물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좀 엑셀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담당 전무님이 엑셀 교육에서 제일 좀 강조해 주는 것이 뭐냐면 피벗 테이블을 좀 잘 쓰게끔 시간을 좀 많이 배려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류회사 그 회사 물류회사는 ERP를 안 쓰고 ERP를 쓰긴 하는데 ERP에서 일단 데이터를 엑셀로 받아 와가지고, 그러니까 본점에서는 ERP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각 지점에서는 ERP를 쓸 필요가 없어.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도록 그걸 가공을 해야 돼요. 그게 피벗 테이블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은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테이블을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요약표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아주 강력합니다. 함수를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지금 연수 문제도 많네요. 자, 한번 볼까요? 문제 유형.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강좌명, 강사, 분야, 개강 날짜, 접수 인원, 수강료, 이런 강좌명별로 이렇게 강좌를 전부 나열했군요. 이런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조건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90페이지에 문제 유형에 있는 조건 괄호 1번, 분야 및 수강료별 강좌의 개수와 접수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래서 그 밑에 출력 형태를 보시면 B열에다가 분야 해가지고 미술, 노래, 댄스, 공예 해가지고 이 분야별로 그룹을 형성한 거예요. 지금 공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두 개 있고 네 군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래, 댄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미술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가 그룹화 시켜가지고 모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분야별로 오른쪽에 이제 가로 항목을 보면 개수와 평균, 접수 인원의 평균을 거기다 구해놨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밑에나 원하는 시트에다가 이와 같은 그 밑에 있는 출력 형태와 같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문제 유형 시트로 가볼까요? 자, 그래서 조건 1번은 그 밑에 표와 같이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수강료를 그룹화하고 수강료가 보면은 숫자로 돼 있잖아요. 8만원, 6만원 이렇게. 그러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러니까 보니까 그룹화한 것이 5만원부터 10만원까지를 그룹화했네요. 또 10만원 이상하고. 그래서 두 개의 그룹으로 수강료를 그룹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야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분야를 미음, 니은, 기역, 그러니까 기역 역순으로 정렬했네요. 그래서 표를 구한 다음에 정렬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곳은 이런 눈 표시로 빈 셀을 채워라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의 총 합계를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처럼 해라. 이 지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1번 작업이에요. 조건의 1번 작업. 그거 할 줄 알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 밑에는 꾸미는 작업들이니까. 자, 그러면 91페이지 피벗 테이블 만들기 1번 한번 보세요. 문제 유형 시트에서 전체 데이터를 블록을 지정한 후에 삽입 메뉴에 간다. 근데 블록을 안 주어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그냥 클릭하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 한번 가볼까요? 블록 안 주어도 지가 자동으로 전체를 잡아줍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밑에 통계치라든가 다른 부속 표가 있으면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딱 붙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범위를 잡아주고 삽입 피벗 테이블로 가야 되지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깔끔하게 입력된 우리 시험 문제처럼 이게 깔끔하게 된 것은 범위를 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전부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는 대화 상자가 어떻게 눌렀어요? 삽입 피벗 테이블 하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피벗 테이블을 어디다가 넣을 거냐가 있는데 새로운 워크시트에 넣느냐 기존 워크시트에 넣느냐,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새 워크시트에 만들어라 그러면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되고, 기존 워크시트라는 건 뭐냐면 여기 문제 유형, 현재 선택한 이 시트, 거기에 어떤 셀.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니까 기존 워크시트에 B2에다 넣었어요. 기존 워크시트에 B2. B2? B2에 지금 자료가 있는데? 아, 여기서 하라는 얘기네요. 여기서. 그러면은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 여기 문제 유형 작성이라는 시트로 옮겨가세요. 그리고 B2를 이게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위치가 문제 유형 작성 느낌표 B2 시트를 여기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피벗 테이블을 여기다 만들 준비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여기서 이제 작업들을 합니다. 아까 그 원본 데이터의 필드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필드를 갖다가 여기다 배치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은, 자, 밑에 팁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91페이지 팁에 피벗 테이블 작성의 위치는 여기서는 문제 유형 작성이라는 별도의 시트를 이용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제3작업 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삽입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우리 모의고사 할 때는 이걸로 연습할 거예요. 제3작업에서 제1작업에 입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1작업에서 해야 되니까 범위를 꼭 줘야 되겠네. 왜 그러냐면은
제1작업이라는 게 우리가 요 ITQ 엑셀 처음에 할 때 입력했던 데이터거든요. 거기는 실제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뭐 무엇의 최대값, 무엇의 평균 막 이런 계산 항목들이 있죠. 그건 빼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를 피벗 테이블에 사용할 데이터만 범위를 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작성 위치에 대한 팁이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피벗 테이블 목록 창에 행 레이블의 분야, 열 레이블의 수강료를 넣는다 라고 했는데 이걸 왜 행 레이블에다가 왜 분야를 넣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쪽이 행이에요. 1, 2, 3, 4 행.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나열된 것이 행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표에서 보면은 세로 방향으로 나열된 게 공예, 노래, 댄스, 미술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가 세로 방향으로 나열돼야 된다. 마우스로 어떻게 하냐면 이 분야라는 필드를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끌어다 넣으면 돼요. 분야. 행에다가 다시 옮기면 돼요. 내가 이 분야를 잘못하고 열에다 넣었네. 모양을 보니까 공예, 노래, 미술이 가로 방향으로 배열됐죠? 아니에요. 세로니까 행에다 끌어놔요. 그럼 이렇게 배열이 됐습니다. 지금 양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출력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열 레이블에는 수강료, 수강료를 끌어놔요. 그러면 여기에 6만원, 67,000원, 7만원, 8만원, 15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출력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그룹화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강좌명의 접수 인원을 끌어다가 드래그 해라. 강좌명. 자, 강좌명을 끌어다가 값에다 놓고 요 값 시그마 표시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강좌명을 가지고 세는 거죠. 몇 건.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나 더 끌어다 놓느냐면은 접수 인원의 값을 구해야 돼요. 끌어다 놓으면 접수 인원의 합계가 구해진다. 자, 아까 우리가 지시에서 자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조건의 1번에 보면 분야 및 수강료별 강좌명의 개수와 자 그래서 분야 그리고 강좌명의 개수와 접수 인원의 평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강좌명은 개수가 맞는데 접수 인원은 평균이니까 합계가 아니죠. 기본값이 이제 평균으로 합계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주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합계가 나왔어요. 자, 이제 4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까지가 3번 작업입니다. 4번 작업은 접수 인원은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어야 하므로 합계를 접수 인원 부분을 선택한 후에 필드값 설정에 가서 평균으로 바꾼다 이겁니다. 자, 여기 지금 접수 인원은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접수 인원 목록 단추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접수 인원 옆에 밑으로 된 화살표 목록 단추 눌러서 맨 밑에 있는 값 필드 설정. 그러면 여기 하단에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런 함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평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평균으로 바뀌고 여기 숫자가 평균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접수 인원은 평균, 강좌명은 개수. 자, 지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93페이지 5번까지 된 거죠? 예, 5번까지. 자, 밑에 팁을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피벗 테이블의 필드 목록창, 피벗 테이블의 필드 목록창에서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필드 목록을 숨길 수 있습니다. 예, 필드 목록을 숨긴다는 게 뭐냐면 여기 필드 목록, 요 닫기 단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 썼으면 이걸 닫아주면 돼요. 필드 목록을 한번 닫아볼까요? 예, 닫기 누르면 이렇게 닫아진다. 다시 보이게 하려면 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보고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맨 밑에 있는 필드 목록 표시하면 다시 나타나요. 수정하려면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 다 하고 나면 이걸 눌러서 닫아줄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 양식이 이거 이렇지가 않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맞춰 나가는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그룹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수강료를 67,000원짜리, 7만원짜리, 8만원짜리를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수강료를 얼마부터 얼마, 얼마부터 얼마 두 그룹으로 묶으라는 거였어요. 아까 지시에. 그래서 94페이지 1번을 보면 피벗 테이블의 그룹화를 지정하기 위해서 수강료에서 바로가기 메뉴에 그룹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수강료가 어디예요? 여기 6만원 입력된 데가 수강료입니다.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그러죠. 네. 자, 바로가기 메뉴 보이죠? 거기에 중간쯤에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룹에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얼마까지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동그라미 2번 그룹화 대화 상자에서 시작은 0, 끝은 15만원, 단위는 5만원으로 지정한 후에 확인을 누릅시다. 자, 시작 0이고 끝은 최대값이에요. 15만원 그대로 두시고 단위를 지금 만원 단위로 했는데 5만원 단위로 묶겠다 이거예요. 5만원 단위로. 그래서 단위를 5만원 단위로 묶으면 세 그룹이 되겠죠. 0원부터 15만원까지 세 그룹이 나오겠네요. 자, 확인 하면은 5만원부터 99,999원까지 한 그룹. 10만원부터 거기 5만원 이하가 없어서 그룹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최소값을 0원으로 해서 15만원을 잡았는데 수강료에 5만원 미만이 없으니까 그 그룹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두 그룹으로 표시됩니다. 5만원 단위로 5만원부터 99,999원까지 10만원부터 15만원까지. 그래서 그 출력 결과를 보고 이렇게 그룹을 지어주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지시가 있었냐면은 이 구분을 말이죠. 순서대로 정렬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5쪽에 정렬하기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미술, 노래, 댄스, 공예의 순서로 해라. 그러면은 미술, 노래, 댄스, 공예는 역순 정렬을 하면 되죠. 정렬 및 필터에 가서 히읗 기억 누르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 넣고 그냥 히읗 기억 누르면 미술, 노래, 댄스, 공예 정렬 작업 됐어요. 정렬을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죠. 95페이지 2번. C2 셀을 선택하고 열 레이블에 표시된 부분을 수강료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르세요. 지금 여기 C2에 뭐가 입력되어 있냐면 열 레이블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우리 그 출력 형태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은 그 자리가 수강료 가로 열고 단위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고쳐주라 이거예요. 자, 입력을 직접 합니다. 여기다. 자, C2 셀 클릭하시고 직접 타자하시면 돼요. 수강료 가로 열고 단위 원 엔터 이렇게 고쳐주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그래놓으면 어렵잖아요. 이 표를 보기에. 그래서 표가 이해하기 쉽게끔 지금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B4셀을 선택한 후에 분야라고 입력을 하라. 여기도 열레이블로 돼 있잖아요. 지금 B4가. 그러면 결과물을 우리 시험지에 결과물을 보면 여기가 분야라고 돼 있으니까 분야 그냥 입력해 줘요. 고쳐졌죠? 자, 밑에 팁도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필드명이 두 줄로 입력되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두 줄로 입력되어 화면이 표시되지 않은 필드명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셀을 클릭합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마지막 문자 끝에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딜리트를 눌러 한 줄로 만든 후에 엔터 키를 누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죠. 네, 우리는 지금 한 줄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96페이지 04번의 1번을 보면은 이제 옵션에 관한 거예요. 피벗 테이블의 옵션을 지정하기 위해 피벗 테이블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한다. 자, 피벗 테이블 안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이렇게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옵션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지시했던 것들 몇 가지를 해결을 하는 건데, 동그라미 2번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레이아웃 및 서식 탭을 선택한 후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에 체크를 한 다음에, 자, 어디로 가시라고요? 여기서 레이아웃 및 서식 탭으로 가라. 첫 번째 탭이 레이아웃 및 서식 탭입니다. 그 옆에 보면 요약 및 필터 탭도 있고 표시 탭도 있고 이러죠. 첫 번째 탭, 여기에서 무엇을 체크하느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걸 체크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병합이 돼요. 여기 레이블이 있는 곳이 50,000부터 99,999, 이게 이제 두 개가 병합이 돼요. 이걸 체크함으로써. 그 다음에 빈 셀에다가 곱하기 표시 3개를 넣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빈 셀 표시 여기다 입력해라 이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눈 표시라고도 하는데 우리 수식에서는 곱하기라고 하는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빈 곳에 이게 들어가요. 자, 계속해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요약 및 필터 탭을 선택을 하고, 자, 요약 및 필터 탭에서 또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아까 요 합계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합계. 여기 G열과 H에 있는 거. 그래서 열 총합계. 행은 놔두고, 행은 뭐냐면 여기 8행에 있는 거. 밑에 있는 합계는 행의 총합계는 밑에 여기 8행에 있는 거. 열의 총합계는 G열의 개수와 H열의 접수 인원의 평균입니다. 행의 총합계 이거 해제해야죠. 예. 그러니까 열의 총합계만 표시한다. 예,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 아, 열의 총합계가 이거의 합계군요. C열의 합계, D열의 합계.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열의 총합계가 C열의 합계 7, D열의 합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의 합계가 이걸 말합니다. 네,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 총합계 표시를 체크하시고 행 총합계 표시는 해제하면 돼요. 자,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는 남고 오른쪽 거는 지워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헷갈려서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하시면 돼요. 아까 거기 오른쪽 버튼, 예, 값필드,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서 여기에서 다시 요약 및 필터에서 내가 행과 열을 헷갈려서
없애야 될 것이 안 없어지고 다 반대로 없어졌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이거 해제하고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병합이 뭐가 됐어요? 여기. 아까는 여기 5만원부터 99,990원이 여기 C3셀에 있었죠. 그러면 지금은 C와 D가 병합이 돼서 중앙에 왔고 10만원부터 15만원이 아까 E3셀에만 있었는데 E3과 F3이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오는 게 이게 레이블이 입력된 셀의 병합 가운데 맞춤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7페이지의 4번 작업은 출력 형태처럼 지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력 형태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험지에 있는 결과물을. 그래서 C5부터 F8의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서 쉼표 스타일로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 전부 쉼표 스타일의 표시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콤마를 넣어주는 거죠. 콤마를 넣어주면 여기 소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C5부터 F8이니까 데이터가 있는 영역이네요. 여기를 홈 탭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보시면 쉼표 스타일 이걸 눌러주게 되면 전부 소수 첫째 자리에서 정수 자리로 반올림이 일어나고 회계 처리 방식이 됩니다. 회계 처리 방식은 이 셀의 경계선에서 한 자씩 떨어져요. 예, 이 셀의 경계선에 숫자가 바짝 붙지 않고 이만큼 간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밑에 접수인원 평균의 합계는 26.5 몇이었는데 반올림이 일어나면서 정수로 표시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시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홈탭에 맞춤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라. 이게 보니까 숫자들이 전부 가운데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을 할 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그냥 가운데 맞춤. 요걸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숫자는 숫자하고 문자하고 달라요. 이 그 별표시 3개는 문자니까 가운데 맞춤이 일어나죠. 그냥 숫자는 이거 누르면 가운데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뭘 누르냐면 이 쉼표 스타일을 눌렀죠. 이 쉼표 스타일은 회계 스타일이 돼요. 회계 스타일은 한번 회계 스타일로 바꿔놓으면은 다시 숫자 스타일로 바꾸지 않는 한 가운데 맞춤 또는 왼쪽 맞춤 이거 안 됩니다. 회계 스타일은 무조건 오른쪽 맞춤이 일어나고 오른쪽 셀 구분선으로부터 이만큼 숫자 하나의 크기만큼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결과물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하면은 여기 이 별 표시면 가운데로 오게 될 거다.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총 합계가 정수로 바뀌고 빈 셀에 표시된 이 별 표시만 가운데로 정렬되었다. 예, 여기까지가 지시대로 했을 때 우리 수행돼요. 지금 피벗 테이블 시험이 다 이러한 유형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으로.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 함수 빼고는 앞에서 했던 조건부 서식 그리고 필터, 고급 필터 또는 뭐 표서식 그리고 정렬과 부분합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신경이 쓰이는 기능이죠. 굉장히 막강한 기능이에요. 많이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 유형에 있는 이 데이터가 밑으로 쫙 있는 대량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뭐 이렇게 뭐 10개 미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게 10개 미만이 아니라 10만 개, 100만 개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표 안에 통계를 낼 수 있다. 가로 항목과 세로 항목으로 항목을 정해가지고 바로 집계가 돼요. 어마어마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품목별, 거래처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을 수가 있어요. 품목별, 거래처별, 지점별로도 낼 수가 있어요. 그 지점별이 뭐냐면은 하나의 변수가 또 뭐냐면 가로 항목, 세로 항목 외에 자 아까 필드 목록을 한번 표시해 보면 우리가 지금 놀리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칸을 놀리고 있었죠? 보고서 필터. 여기에 뭔가를 하나의 항목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로 항목, 세로 항목 플러스 보고서 항목.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점별, 품목별, 월별 이게 된다는 거죠. 지점별, 품목별, 월별 총 변수를 3개를 지정할 수 있어요. 3개.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요. 보고서까지 이용하면 보고서는 이제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딱 지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 레이블에다가 지금은 수강료를 넣습니다만은 여기다가 만약에 월을 넣는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이 딱 나타나겠죠. 또 여기는 행 레이블에다가 지점을 넣으면 지점 이름이 쫙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품목을 넣겠죠. 그러면 여기에 품목과 여기에 월별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점을 선택하는 거죠. 2000지점 누르면 2000지점에 품목별, 월별, 매출 합계가 딱 나오고 서울 지점 누르면 서울의 품목별, 월별, 매출 합계가 딱 나오고 이런 프로그램을 자동화할 수 있는 거죠. 순식간에. 자, 그래서 이것이 피벗 테이블 기능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능이에요. 자, 이제 EX40 문제 해볼까요? 자, EX40 문제. 요거는 우리가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